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 세평, 세상 얘기, 우리 서민들이 얘기하는 뒷담화 이런 거를 오늘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이 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고 있는 장면인데, 내가 이것을 오늘 또 국민의힘이 개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를 좋아하는 반려견 가족이잖아요. 반려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림이 좋아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너무 보시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든지 그거는 자유니까 자유롭게 보세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문제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이게 국민의힘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그런 기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경북시 그 참 불공정 의혹의 공천의 중심에 있다는 게 정말 경북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창피합니다. 창피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시점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논평, 세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3구 대선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게 말이 승리이지 완전한 승리, 여야가 정말로 자신있게 바뀌는 그런 자신 있는 승리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주 불안한 승리라고 봅니다. 이런 불안은 차라리 패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 공포의 승리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170석이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리저리 모으면 180석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3구 대선에서 표 차이는 24만 7천 077 077표입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0.73%. 이걸 가지고 승리라고 득이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시국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 나이세들이 40, 50대, 60대만 돼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주 이런 걸 가지고 기고만장이라 그러면은 너무하잖나 그런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자 없는 얘기라 그러면은 기고만장으로 보고도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재임 기간 5년 동안에는 탄핵거리가 있어도 탄핵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힘들었어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170석이 넘고 180석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출발도 안 했는데, 이 탄핵이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도 참 미안한 단어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탄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당우당합니다. 취임도 안 했는데 탄핵, 이런 이미 아마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태극기 부대를 창설했다는 그런 분이 이계성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이 이제 며칠 전에 방송을 했는데, 윤석열 탄핵을 말하는 분들의 동향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짚어주신 거 있어요.
윤석열 탄핵을 입에 담은 분들은 누군가 하면은 2016년도에 촛불 운동을 처음 시작한 천주교 분들입니다. 천주교 분들인데 이계성 교장 선생님이 벌써 이것을 캐치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분들의 동향을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린 게 있어요. 천주교 벌써 윤 탄핵 행동 돌입, 천주교 행정부 탄핵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정치에서는 언제나 상대장이 존재를 하고 그런 일들은 언제나 존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정말 지금 아직도 취임도 안 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취임해야 하는 그 당사자도 기분 나쁜 문제고 그 소속 당도 상당히 기분 나쁜 문제입니다. 이런 시점일수록 국민의힘은 함부로 남의 이목을 좋지 않는 이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또 뭐 좌파 언론에서라 이래가지고 얘기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마이 TV에서도 아마 2차 남녀노소 촛불이 아마 들려졌어요. 윤석열에 다시 경고한다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최근 흐름에 보면은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면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해야만 했는가? 뭐 권성동을 사실 저도 맥나무래고는 있습니다만은 권성동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숫자의 논리라든가, 그리고 민주당에는 전력이 강합니다. 뭔가 한다 그러면은 거짓말이든 참이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딱 뭐를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그 인수위 측 그 대통령 인수위 측하고 이준석이 당 대표 측하고도 그렇게 뭐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이준석이 그거 제거해 봐야 되겠다 하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 공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자기 혼자서 저쪽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했는 게 뭔데? 남 앞에서 뭐 폼 잡고 연설했는 거, 그걸 공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말도 안 되지만은 약체 중에 약체입니다. 말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굴욕적인 지금 그 정치 국정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 머릿수가 적으니까 말 같지 않는 말을, 논리 같지 않은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의 인식을 못하고 지역에 뭐 공관위원장 맡았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은 인식을 못하고 윤핵관이니 대통령 만든 사람이니 뭐 만들었으면은 윤핵관 같으면은 그 당사들만 나서는 거는 몰라요. 당사들만이 정말로 진지지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서는 거는 모르지만은 그의 가족이나 친지 사돈의 18종까지 날뛰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졌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또 그런 일을 꼭 잡아내려고 그러면은 그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윤핵관이 뭐 전 국민의 윤핵관화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다시피 그렇지는 않아요. 48%밖에 지지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윤핵관이라 뭐 이러면서 그 옷자락 치맛바자락 바지가레이 찾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날뛰다 보면은 결국은 누가 어려워지느냐? 윤석열 당사자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민주당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윤석열과 문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예요.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하나 걸리면은 자들은 한번 해보려면 해보려고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지역에서 공천 가지고 말썽 일으키고 잘못하고 했는 사람들의 이런 흔적들이 부탁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그 영상을 흔드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2010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만 3년을 내가 거기에 광화문 광장에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지만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핍박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만큼 추앙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깨끗한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고, 윤석열 팀장 돼가지고 그렇게 탈탈 떨어도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적 공정죄니 뭐 이따오 소리나 했지 돈 1원 잡아낸 게 있어요? 현금 1원이라도 잡아냈냐 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만든 노력은 내가 봐서는 아주 일천해. 문재인 정부에 지금 잘하는 그런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후보 같지도 않은 후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후보 같지 않는 후보를 2명 내놔놓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 거지. 좋아서 선택했습니까?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게 어렵게 됐으면은, 그런 어려운 여론 속에서, 여건 속에서 됐으면은, 옆에 부시래기들은 조용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윤석열 당선자다. 윤석열을 만든 사람들이 윤석열을 어렵게 만드는데 지금 선봉에 또 서고 있어요.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보여진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평의 거리가 되고 세평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도당 공천 경상북도 공관위에 보면은 위원장은 자기 지역구인 포항에서 말썽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위원장은 자기 지역구에 후보자가 14명이나 됐는데도 그걸 단수 공천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저게 윤석열을 옳게 돕는 사람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하는 공천 건수에는 내가 빠져야 되겠다. 그 순간적으로도 빠져야 되고, 안 그러면은 사실은 저에게는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은 공관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들어가면 안 돼요. 제3지대에다 맡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부터가 아마 꼬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5개 삼선 얘기가 되는 데가 5개 중에서 3개를 컷오프 시켰는데, 컷오프 시켰는 거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 이해시켰어요? 이해 못 시켰으니까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장인 사람은 포항에서 무리가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부위원장 또한 14명 중에 단수 공천을 자기가 그 소속돼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이게 뭐 공정과 상식?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이번 공천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 같아요. 5개 시군 삼성 도전자들의 컷오프들도 중앙공관위가 다시 논의하라 할 정도의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공천이고, 불합리한 공천 아니에요. 재논의를 지적에 시달받았다 그러면은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빠져나오고, 공간이 새로 재구성해가지고 시작해야지.
공관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신네들이 지금 이런 경우를 처했다 그러면은 컷오프 당했다 그러면은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거 순순히 지구석 끼 갈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하지 못한 얘기를 해서 되겠어?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왔는 사람이에요. 대통령까지 왔는 공정과 상식이 여기에서 이런 무리들이 이 몰직각한 그런 공천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은 그 터도망도 없이 다 쓸어버릴 것 같아. 조심하세요. 완장 효과를 이렇게 누려서는 안 되지. 윤석열 대통령을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윤핵관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말이 되겠어?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국회의원 머릿수로는 탄핵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이 인간들이야? 지금도 쭉도 못 피잖아. 민주당의 공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앞으로도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적에 그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누구인데 도움을 요청할 거야. 이 분탕질을 지게놓고 이런 문제들은 보면은 어려운 법 문제 이전에 사람이 사는 경우로만 따져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응? 내가 어느 후보를 편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 자체를 두고 보는 거야.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만 빤지르하게 했지 어려울 적에 누가 동조해 주겠어? 이따위 행패를 부려놓으면은 좋은 거는 저끼리 다 헤쳐먹고 어려울 때 내 밥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약탈자지 뭐야. 이래놓고 뭘 어려울 때 날 좀 도와달라고 도와줘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에 나와가지고 현직에 저직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국민의힘 배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가, 경호가 무엇인가부터 공부가 좀 돼 그들랑 좀 나와 짓거리라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순항을 도움 주고 싶은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서요. 한 발 물러서. 꼭 내가 끼해가지고 윤석열이 지나다고 얘기하지 말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힘 있는 자들의 행동 거지가 도당이 관장하는 시장 군수 도의원 공천 문제뿐 아니라 기초의회 시군의회의 공천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도당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천을 바라보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각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은 이거는 뭐가 다를까 싶어 하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나 그리끼리 해먹으려고 이러는지 이 과정들을 앞으로 정말로 그냥 믿고 넘겨놨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누구는 누구하고 뭐 어떤 관계로 있고 누구는 누구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고 누구는 재산이 많고 누구는 뭐 지금 아들 딸이 검판사로 있고 누구는 뭐 아버지가 검판사로 있고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쉐비쉐비 이제는 다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끼리끼리 해치우는가? 윤핵관이 무슨 방탄복입니까? 검사 출신이 대통령 탄생했다 해가지고 사법고시 출신들이나 검사, 판사, 친구, 가족, 친지, 검찰 친지의 사돈에 18촌도 아니고 18촌까지 다 해먹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누가 새로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그 정부를 누가 그걸 공정과 상식이라고 믿고 따르겠어요? 이런 경우의 수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경고하고 싶고 그리고 화합하고 한대로 아우르는 그런 공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국민의힘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더욱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고 윤석열 개인, 대통령 개인으로 봐도 정말 앞으로 정치하기 힘듭니다. 이러면은 누가 이렇게 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윤핵관들은 자기네 것은 모두 다 지금 꼭 앞에 나서야 될 사람 이외에는 자기네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 내려놔야 될 시점이에요. 좋은 것을 다 취해야 되고 내 사돈의 발전까지 그다 미겨야 될 시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이 보세요. 40년 직이라 그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또 말을 또 바꿔버리더라고. 40년 직이도 아니라 그래서 뻥이더라고. 저런 사람들 지금 사퇴하면은 가족이라도 지켰겠는데 이제 이래 하다가 고발장 들어가고 수사받아 보면은 수사받고 나서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 거예요. 그때는 벌써 아마 집구석이 만신창이 나는 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을 엄청나게 욕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뿐이 아니에요.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핵관 여기에 관련되거나 그 주변 부시래기들은 여기에서 절대로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의 반경 언론만큼은 정말 여기에 주변에 얼씬거리면 안 돼요. 윤핵관과 그 주변 부시래기들이 다 내려놓는 모습이 보여줘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순항하는데 도움을 주고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입을 모아주고 머릿수를 모아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지금 흔들고 있는 이 몇 사람의 이런 행포는 정말로 윤석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적 보세요. 48.56%, 47.83%. 요게 몇 프로 차이인가? 0.73 차이예요. 표수 차이도 없어. 이게 보세요. 24만 7.077표 차이에 아슬아슬한 게고, 지금 전력에 대비를 해보세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국회의원들의 투쟁력을 한번 보세요. 따라갈 수 있는가? 지금 검수완박,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관철시켜가지고 국민의힘이 도장찍게 만들었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 집에 가면 당선자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맞지요. 내가 저것들 데리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5년을 채웠고 캄캄할 거예요. 남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캄캄해. 그 연중에다 지금 공천 문제를 가지고 아군끼리의 편을 갈라놨잖아. 아군편끼리. 동일선상에 같이 출발할 수 있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공정하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이끌어는 공정하게를 적용했으면은 그 뜻을 안다 그러면은 공정하게 했어야지. 말 없게 누구나 공평하게 했더라면은.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가 임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취임도 하기 전에 골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왜서 저렇게 골머리가 아픈지. 그리고 윤 당선인이 지금 김정재 국회의원 공관위원장의 저걸 한번 보면은 이 공관위원장의 행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포항 방문 후폭풍 포항시장 패싱 주민 싸늘, 여기에 이 대구일보가 비교적 정리를 잘해가지고 보도를 했길래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어요. 포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포항 방문 후폭풍이 거세다. 포항시장이 윤 당선인 환영 행사에 배제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이를 규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포항시의회 김성조 시의원 무수석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김정재 국회의원의 이른바 이강덕 포항시장 패싱은 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치적 논리와 지역 최대 현안 망치지 말라고 김정재 의원의 직격탄을 퍼부었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지난 11일 지역 순회 방문 일정으로 포항을 방문해 영일만 대교 건설 예정지에 황영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영일만 대교 건설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상북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정작 이강덕 시장은 행사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윤 당선인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포항시장 패싱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정재 의원 측은 윤 당선인 측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식 행사에서 배제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강덕 시장이 배제됐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반론, 여기서부터 반론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포항시장도 들어가지 못한 영일만 대교 건설 브리핑 자리에는 송경창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여기에 참석했어요. 송경창 경산 예비후보가 참석함을 해가지고 김정재 위원장의 얘기는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또 윤 당선인 상주 문경 방문 때에도 강영석, 고윤환 시장이 각각 윤 당선인과 동행을 했어요. 출마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경주의 준하견 시장도 당선인 숙박 장소에 잠자리 까는 데까지 가가지고 공천위원 갔는데, 김정재 위원장은 이렇게 해명하는 걸로 이강덕 시장을 패싱했어요. 이거 패싱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재 의원이 굉장히 저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컷오프 문제를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가 결혼은 가연.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6일 지방선거에 나서는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하루 만에 무효가 되는 등 공천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2일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14개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48개 지역 광역의원 후보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 군수, 이강덕 포항시장 이렇게 3명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루 만에 경북도당의 일부 지역 컷오프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재논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무효 결정의 배경에는 경북도당 공관위가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논란이 됐던 걸로 전해집니다. 현 단체장이 3선 연임을 위해 출마한다면 해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라는 내용의 설문 문항이 3선 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천에서 배제됐던 후보들은 경북도당의 컷오프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단체장을 겨냥한 표적 컷오프였다고 항의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것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어야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어떤 기준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게 진행되어서 이건 저희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일부 후보의 컷오프를 무효로 하고 다음 주 초중으로 공관위 회의를 열어 재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컷오프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관위가 자체 종합심사를 거쳐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외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기초단체장 후보는 안동은 건기창, 권대수, 권영길, 권영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천을 지금 신청하고 이 사람들은 경선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천은 김상동, 김학동 2명, 상주는 강영석, 윤희영 2명,
문경은 서원, 신영국 2명이 경합합니다. 의성은 김주수, 김진욱, 이용훈, 최유철 4명. 김주수 여기는 또 삼선이에요. 삼선이 뒤엔 또 버저지트가 있어. 또 누구 하나는 또 있어. 삼선이. 들어가는 거는 2사람이 들어갔고 빠지는 사람이 3사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호한 컷오프 기준, 이게 엿장사 마음대로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삼성은 윤경일, 윤정도, 이경기, 전혜진 4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안동 2.3, 예천 1.2, 상주 1.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북공천위원회에다가 지금 맡겨놓은 도의원, 광역의원이 지금 더 문제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는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국민의힘 바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게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선거구 등 35곳이 단수 후보지로 결정됐고 상주 2, 문경 1, 의성 1, 2 선거구 등 13곳이 경선합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공천 결과가 마저 나오지 않은 지역은 다음 주 초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안동 MBC 이 뉴스를 보도 자료로 썼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지금 국민의힘 그 경북도당의 이강덕, 장욱현 이런 사람들이 군의군수 그 사람들이 여기 도당에 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좀 하려니까 물을 걸어 잠가 놓고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대단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수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지역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영향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이거는 영향을 분명히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에 부탁을 하거나 독촉을 하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그런 국회의원들도 찾아내서 다음 국회의원 공천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보세요. 0.7%, 0.73% 이기는 이런 아슬아슬한 정당에서 국회의원 300석 중에 180명이 지금 상대당이에요. 20명만 꺼오면은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니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 국민의힘이 지금 이따오 짓을 하고 있어. 그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역의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국회의원이죠. 박영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는 지금 맑다고 생각해요. 영남의 상섬 이상의 공천 배제하는 그런 2019년도에 그런 문제를 보고 박영수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삼선 사선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되고 지역 주민하고 지역 주민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얘기를 이다가 했더라고. 자기 브로그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영수 의원도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변호사 시절에 야인 시절을 하고 지금은 달라가지고 우리 지역의 저게 시장 군수도 누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공관위에다가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거기서 공관위에서 말썽이 없었으면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점잖은 분들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래 되니까. 자, 지금 그리고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윤석열이 잘해줬다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라도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80% 이상이야. 전부 다 80% 이상.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4%, 13%, 11%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경북 대구에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는 23%, 21%. 얼마나 많이 내줬어요. 이래 내주고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뭘 잘했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큰소리 칠까 한 개도 없으면서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끝발 자기네들이 다 버려보려고 그러는 게 그게 대통령을 흔드는 거지. 지금 컷오프 됐는 것도 영주정 이게 지금 매일신문에서 발표됐는 건데 영주시장 여론조사 했는 게인데 이게 4월 17일 날 했는 거예요. 최근에 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공관위에서는 뭐 여론조사 저게 매일신문도 안 보는 게나?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디서 그런 거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장욱현 후보가 32%, 박남서 27.3%, 오차 범위 내이지만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맨 밑에는 황병직 그 후보고 요 위에 5명이 강경원, 박남서, 우성호, 이윤영, 장욱현 이런데 10% 이상이 3명이래요. 강경원, 박남서, 장욱현. 뭐 여기는 10% 미만, 5% 미만이니까 이분들인데는 정말 다 같이 경선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자, 포르테지가 보다시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분들도 불러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앞으로 우리 선거에 동참을 할 수 있게 오해 없이 돌아갈게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가지고 물리고 이 세 사람은 같이 경선에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아까 MBC 문화방송 그 보도 봤지요. 컷오프 기준도 모호하다고. 엿장사 마음대로야. 경북 공관위가 엿장사 하는 데야. 그래놓고 지금 이게 정욱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32%로 제일 선두에 있는 걸 딱 꺾어버리고 누구하고 경선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은 무수성 몰아주기 하는 거야? 국민의힘 이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지나갔던 신문이고 이렇지만 이제 심도 있게 영주 시민들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무수성이 이기겠네. 여기다가 지금 여기 신문에 안 나왔는 이재영 의원이 있어요. 민주당에. 그게 또 나오면은 또 끌고 먹어. 누가 되겠어? 공천을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겠어? 지는 공천을 해야 되겠어?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해야 되겠어? 흥하는 길로 가는 길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준비를 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그 공과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다 불러놓고 자 이런 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조금 이번에는 양보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그러면 몇 분을 이번에 경선에 붙이겠습니다. 승복하시고 또 우리 앞으로의 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공관위가 할 일이지. 어디 문 잠가 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어디 거기 저게 힘 자랑하는 데고 어디 완장 노릇하는 데라. 그러니까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주시 국민의힘이 하는 일들을 지금 이제는 하나하나 꼬박꼬박 살피는 거예요. 살피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대비가 되도록. 그리고 지금 이강덕 포항시장이 컷오프 되고 나니까네 포항에는 국회의원이 2명이에요. 김정재 의원하고 김병욱 의원하고 2명인데 김병욱 의원은 당장 망설임 없이 이강덕 컷오프 동의할 수 없다고 중앙당에다가 의견서 딱 제출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박영수 의원은 장욱현 후보 컷오프 된 데 대해서 의견서 제출했는지 아닌지는 뭐 아직 밝혀진 바도 없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거는 한번 또 얘기가 되겠지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도 지금 앞으로 저도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경상북도 공관위에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의 지역국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가 14명이나 돼요. 지역의 최고의 권력, 경쟁률인데 여기에 단수 추천을 했답니다. 참. 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어? 그 대통령 뭐 어째 됐다 하니까네 그 옷자락에만 매달려 가지고 완장 차고 한번 휘둘러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 바지가리 잡고 그래 갈 문제가 아니잖아. 김형준 영지대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역선거에 자신의 전문성, 지역 발전의 청산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유력 정치인과 친하다 그래가지고 그 친하다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국회의원하고 친하고 우리 아가 검사고 판사니까네 검사 출신 국회의원한테 가지고 부탁을 하면 될까? 우리 내 친구가 검사인데 그 친구 또 연결해가지고 사돈의 8천 식모의 5천까지 연결해가지고 가가지고 부탁하면 될까? 이따오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능력이 드러나야 되지. 과도하게 그런 한 사람을 친윤 핵관 이런 거 내세워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그 이미지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그 힘이 훼손되기만 하지 더 보태지지는 않을 거예요. 구태를 끊으려 그러면은 유력 정치인이 지방선거에만큼은 개입하지 말고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뽑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어떤 일면에서는 이게 국권완박 국회의원의 권한을 완전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국권완박 국회의원이 사사건건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지역을 온탕 분탕질을 하면은 되겠어요? 자기에는 역할 하는 거 너무 유사할 거 없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국회의원이 하는 일 안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러면 유세 보내도 되지만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고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일하는 거 가지고 유세 부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SNS상에서 보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시장과 도의원도 모순 덩어리인데다가 중앙당의 장난인가 경북도당 장난인가 이 구미 사람이 썼는 거예요. 구미 2명의 당협위원장들 장난인가. 이게 뭐가 공천이 장난이 돼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또 어떤 분은 이게 시의원 공천을 였다가 뭐 어떻게 설득을 당했는지 이해를 당했는지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저게 끝까지 안 있어 경선 안 해봤는 게 좀 섭섭하다는 뜻으로 얘기했고 이분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봉사로서 따뜻한 그 봉사자로 남겠다.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지금 날치고 다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빠지잖아요.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정치인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당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왜 못 챙겼을까? 어떤 사람 챙겨주려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사퇴했을까? 국민의힘 경북 기초단체장 경선 탈락한 예비 후보들 반반 무소속 출마 또 불사하겠다 그러잖아요. 무소속 출마 불사하면은 무소속 출마를 누가 유도한 거야? 공관위가 했는 거 아니야? 결국은 누가 되겠어? 같은 국민의힘 계열 소속의 후보가 둘이면은 누가 어부지리를 가져가겠냐고?
이런 공천해도 되겠어요? 공천에서 탈락하고 거럽고 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공관위원장을 해야지. 어디 뭐 문장가가 걸어놓고 자기 지역구에 지탄받는 사람들이 무슨 공관위원장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윤핵관들과 그 일가 친척 친구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요. 윤핵관이라 그러면은 그 뜻이 말 뜻이 뭔가 하면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전면에 서서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빠져줄 줄 알아야 돼. 빠져줄 줄 알아야 되지. 이 빠져줄 줄 모르면은 정말 이거 나라를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후 대통령 내일 뭐 10일이면 대통령인데 대통령 자신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힘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캄캄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여기 지금 자꾸 나오는 깐부인데 김정호의 깐부 잘 쓰더라고. 깐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친한 단짝 친구고 짝꿍을 가리키는 얘기인데 니꺼 내꺼 없이 그냥 그냥 뭐 아무 부담 없이 나누어 쓰는 그런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윤석열을 하면은 검사 출신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검사 출신, 사법고시 출신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그 만들고 낳는 그 후유증도 이 세상에 만만치 않게 뿌리고 있어요. 정말로 친구고, 정말로 깐부고, 정말로 윤핵관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더 불어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 힘들을 기량껏 한번 써보려는 그런 작대인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이죠. 어? 윤석열 뭐 당선인 40년 직이라고 디면은 중간에 오다 삐까삐까 하면서 40년이 허물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아주 뭐 당당하기를 이럴 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소 고발이 안 됐으니까는 의혹 상태이지만은 고소 고발이 돼 버리면은 사건이 되면은 그런 소리 함부로 못 해. 검사 출신이 그러면은 대통령이 됐으면은 법 좀 아는 사람들이 앞에 꺼들썩거리잖아. 그러면은 검사라 그러면은 나는 뭐 법이라는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나는 책을 읽어서 아는 거지. 그 솔로몬 재판이라 그러는 거는 검판사들은 꼭 이거는 정말로 자기 머리에다가 아주 깊숙이 박아놔야 되는 그런 재판 아니야? 그 재판을 그런 솔로몬의 재판을 박아여놨다 그러면은 윤 당선인이 운신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그러면 한 발 물러서야 되겠어, 안 물러서야 되겠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가족이라 저쪽에 검사 지역구 위원장, 도당 위원장에 부시래기라 그래가지고 검판사들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을 끌어들여야 되겠어, 안 끌어들여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친자 소송, 그 솔로몬 재판에서 친자 소송의 그 명판결은 뭔가 하면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두 어머니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가를 갈라달라 그랬을 적에 두 아이의 팔을 잡고, 당겨가지고, 반쪽씩 째지는 대로, 몸체가 째지는 대로 반쪽씩 나누어 가져라. 이러니까네. 진짜 어머니는 나는 이 팔을 안 당기겠으니까 저분인데 그 아이를 주십시오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뭐라 그랬냐? 아니다. 저 양보하는 저 여인이 그 아이의 어미니까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 판사들 이 얘기 알잖아요. 한 발 물러서라고. 사법고시 가족, 친척, 그 일가 사돈의 8전, 18전까지 불러들이지 말고 물러서라고 한 발씩. 이런 공천 문제에 지금 파고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출신 윤핵관이 국회의원이 되고 윤핵관이 뭐
그러면은 그 윤핵관들은 모두 해구선을 쓰고 방탄복을 입었단 말인가? 민주당이 저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정말로 이거 공천 문제가 새롭게 지역을 가르고 있어요. 윤핵관의 일가족 친척이 선출직으로 사법고시 됐다고 어머니 아버지 선출직이고 그 아들 뒷배은 사법고시 했는 검파사들이 뒤에 또 버티고 있고 또 선도 엮기 좋으니까 말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겠지. 우리 호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집에 선출직이 말이야. 부부가 선출직이 될 수도 있고 아들 딸이 선출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정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열아이씨 너 끼리끼리 다 쳐먹어. 그 소리 안 나오겠어요? 일개 시군에 농협, 축협, 임협, 저게 인삼조합 이래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일단의 시민의 그 선출을 받아가지고 조합원의 그걸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선출직으로 봐도 이 사람 끼어가지고 한다 그래도 선출직이 한 개 시군에 몇 자리 돼도 안 해요. 이런데 한 집에 선출직이 2명, 3명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누가 바른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끼리끼리 해머라 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이지만은 현실로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정말로 얼굴을 쳐다봐야 할 일 아닙니까? 누구 얼굴을 쳐다봐야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면은 니는 좀 아버지를 봐서라도 네가 물러서지. 아들이 그렇게 잘 돼 있으면은 아들을 봐서라도 좀 물러서 있지. 네 친구가 그렇게 잘 돼 있으면은 야 네가 좀 친구를 위해서라면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 자기 친동생도 청와대에 범접도 못하게 하고 임기 마쳤잖아요. 불명예 퇴직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욕은 하긴 합니다만은 나도 뭐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도 있지만은 그런 좋은 점들은 본받아야지. 당에 대한 충성도, 봉사정신 이런 것들은 당원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평당원, 저 밑에 평당원이라 그래도 책임당원이 아닌 평당원이라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는 거는 봉사의 원리를 진짜 알고 하는지 모르는지 그 봉사의 정의부터 배워야 돼요.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이 봉사의 정의를 알았어요. 저도 봉사라 그러면은 제가 어디 어느 시설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내가 도와주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시설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흐뭇해지고 내가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봉사 가는 것은 그 시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흐뭇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예요. 남을 돕는 봉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네 당원들이 뭐 시당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관리직에 있는 분들인데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인데 내가 여기에 봉사 좀 할 테니까네 날 시의원 자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개념 없는 봉사예요. 자기가 봉사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저분은 정말로 봉사도 잘하지만은 정치적인 능력도 있다. 저런 분은 이런 적소에 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쓴다 그러면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공감해가지면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전자에 3선했던 장윤석 국회의원하고 한 번밖에 못했는 그런 최교일 의원은 얘기를 일화를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 관직이 저쪽에 조금 나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봉사할 테니까네 있던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들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그런 거 원한다고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편안히 집에 가십시오 하던 그런 얘기의 일화가 있어요. 장윤석 의원이나 최교일 의원이 임기를 마치고 지금 뭐 그들의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한 끔은 이거는 정말로 매간매직하고는 뭐 좀 다르겠지요. 다르지만은 뭐를 조건부 봉사 이런 거는 단호히 거절했던 거예요. 뭐를 할 테니 뭐를 달라. 뭐를 했으니 뭐를 달라. 이런 조건을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좋은 사례로 보여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윤핵관과 잘 아는 사이니까 내 한 자리 다고, 나는 검판사 가족이니까 한 자리 다고 줘야 합니까? 아유,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정말 우리 윤 대통령님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네요. 정말로 그런 직함이나 그런 관직 없이 뒤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좀 많이 잘 도와주십시오 하고 물리쳐야지. 그런 사람들 줘야 합니까? 줘야 한다 그러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나중에 공천 결과 각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여사한 일로 공천을 주고 받았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웃기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나중에 알려지면은 누구 쪽이 제일 팔리겠습니까? 기준이 없고 그런 단호함이 없었는 지도자 욕을 하지 누구를 욕을 하겠어요? 서민들이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왜 달라는 소리 못하겠어요? 달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물리쳤는가가 문제지. 이런 거는 가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전번 금요일부터 저 외에 서울 북부 지역을 한 바퀴 뺑 돌면서 그래 돌아도 영주의 얘기가 깨알같이 들어와요. 오히려 여기보다가 더 적나라하게 들어와요. 웃기더라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향한 공천은 현직 위원장, 그 다음 국회의원의 행보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조심성 있게 해야 되고 사려 깊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참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정말 이때 자기의 진면모를 보여줘야 돼요. 누구나 다 되고 싶고 다 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좋은 말로 거절할 수 있는가가 그런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고 그릇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구하려고 그런 사람인데 잘못 줬다가는 책임 있는 그런 분들의 인격이 여지없이 손상되고 많은 분들의 지지표들이 그 지지표를 걷어차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이 공천 파동에 절대로 부메랑을 맞는 그런 지역 지도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홍준표 의원을 별로 전번에 내가 경선할 때는 제가 이분을 대놓고 내가 참 홍보를 많이 했고 그런데 자꾸 가면서 보니까 좀 노역이 저보다는 나이가 적어요. 그래봤자. 근데 좀 노역이 차 있는데 이번에 또 말 한마디 했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주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 적은 내용이에요. 홍준표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한 공천 파동은 향후 총선에서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경선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시대래입니다. 포항 등 일부 지역 공천 파동은 우려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경고를 2년만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야. 지금 영주의 얘기를 내가 억지로 피해 다니려고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문제가 왔는데 왜 내가 안 해야 되겠습니까?
2년 후에 되면은 영주에도 국회의원이 박영수 의원 한 사람만 나오라는 문제도 아닐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자기 지역구에 개미새끼 한 마리가 왔다 갔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영주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 누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정말 이런 문제들 확실히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다음 선거 또 자기인데 부메랑이 되지 않고 행복과 기쁨을 갖다 안겨드릴 거예요. 응? 정상적으로 경선 치르도록 하십시오. 공천 파동 향후 총선에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엄중한 얘기 아닙니까? 영주에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 앞에 요 세 사람은 국민의힘의 10% 넘는 사람들이에요. 10% 넘는 사람이고 맨 끝에 이분은 황병직 무소속 후보예요. 그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올 것은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해결해야지 뭐 정치적인 견해니 그런 어려운 해법 미분 적분 탄젠트 코찬젠트 갖다 주였지 마라 이 말이야. 일반 전에 남대리에 계시는 촐로가 들어도 그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네. 이것이 바로 공천이야. 뭐가 그리 셈법이 어려워. 내가 지금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영주에서 영주방송을 통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영주의 국회의원을 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주의 국회의원을 또 피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포함해서 국회의원이나 해당 지역의 위원장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정말 이 경선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해야지.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2년 뒤에 있는 자기 선거에서 분명히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별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알맹이를 주워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공관위가 컷오프를 시키면은 컷오프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나쁜 짓이야. 엿장사 형태밖에 안 돼. 고물장사. 그리고 공정하게 하세요. 홍준표 의원이 금방 얘기하잖아요. 공정하게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안전한 그런 수권 정당이 못 돼요. 지지율도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지지율에 비해서 높아요, 낮아요? 반성하라고. 검수완박 지금 따라가는 거 지금 그게 논리가 맞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지금. 앞으로 지금 어쩌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5년 어떻게 보필하겠어요?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그 무리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은 윤석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꼴 아니에요? 저는 지역에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누가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완박 국회의원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야 되는 것은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서는, 시장 선거에서는 이 사람들의 공천 권력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불협화음을 내고 이걸 질서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다가 줘가지고 지역을 도로 혼란스럽게 할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의 공천권을 뺏는 게 맞아요. 나올 사람들 10사람이 10사람, 20사람이면 20사람 다 나와가지고 시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맡아가지고 말씀 없이 잘 지났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강화시켜서 국회의원에게 맡겨야 되겠지만은 안 되잖아 지금. 응? 어디 이게 지금 자기 개인 사천을 저게 사적인
공천하라고 주는 저쪽에 추천하라고 주는 자리는 아니잖아.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질 바에는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공천 없이 프리로 그냥 뛰는 게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능력이 안 되고 자기 기량이 안 되고 자기 지도력이 약하고 자기 설득력이 약해서 지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왜 개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윤핵관들은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야 되지만은 아닌 사람들은 1보, 2보, 3보 후퇴하라.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공정하게 상식에 맞게 공천하지 뭐 할 것 같으면은 공천권을 반납하라고 시민들 앞에. 시민들 반납하는 게 누구라도 나와서 출마해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를 저는 오늘 정말 오늘 두 손은 없지만은 이런 얘기로 오늘 논평 세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삼선 도전 의원 5명 중에서 컷오프된 3명, 포항시장 예비후보 이강덕, 영주시장 예비후보 장욱현, 군위군수 예비후보 김영만, 이 세 사람이 중앙공관위에 직접 공천심사를 결정해달라는 그런 건의서 요청하는 그런 건의문이 입수가 돼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영주시장이 장욱현 시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읽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어느 쪽으로 기울인 거 아니냐. 저는 어느 쪽으로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장욱현이 되면 어떻고, 이윤여이가 되면 어떻고, 강경호이가 되면 어떻고, 박남사가 되면 어때요? 나는 누구나 같고, 황병직이 되면 어떻고, 똑같아요. 나는 이 지역에 살면서 누구하고 뭐 그렇게 등져가면서 살고 그러진 않아요. 다 내 되면 다 후배고, 아끼는 후배들이고, 재원들인데. 그 누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래도 저는 이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판정된 경북도당 공관위 공천심사에 대한 중앙공관위 심사 요청 건의서. 지난 22일 경북도당 공관위가 실시한 포항 영주 군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심사가 23일 규정 적용의 문제로 중앙당 공관위에서 무효 판정받아 경북도당 공관위로 환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당 공관위는 재심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미 23일 공관위원 불출석으로 재심 절차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 당사자인 본인들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북도당 공관위의 재심 과정 전반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특정 후보를 납득할 수 없는 교체 지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컷오프하는 등 경북 공관위의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우리 사회 여론과 배치되는 컷오프 적용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불신의 여론으로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 언론 역시 연일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는 등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 청구자는 이번 경북도당 공심위 과정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린 3개 지자체 포항 영주 군위의 공천심사 재심을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실천하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직접 심사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하는 바이며 부디 국민의 뜻이 중앙당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4일 포항시장
예비후보 이강덕, 영주시장 예비후보 장욱현, 군의군수 예비후보 김영만, 건의명당 해가지고 이래 봤는데, 오늘 영주에서는 장욱현 영주 예비후보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오전 11시니까 1시간 전에 했네. 1시간 전에 영주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